이번 시간에는 PHP 스크립트와 HTML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TML 태그 그리고 here닥과 nl2b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 태그인데요. 이번에는 간단한 HTML 태그를 배워보고 그 예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TML 태그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싶지만 연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학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몇 가지 태그들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예제 같은데 중간중간에 짤막하게 나오는 태그들은 모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BR 태그인데요. 이 BR 태그는 HTML 태그에서 줄바꿈 태그입니다. 먼저 HTML에 뭔가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따로 태그가 없습니다. 태그를 그냥 쓰지 않아도 되고 HTML 문서 파일 안에 그냥 문자열을 쓰고 문장을 쓰고 하면은 그게 그 웹브라우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썼을 때는 아무리 내가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해도 브라우저에 반영되어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작성한 텍스트의 내용에 줄바꿈을 할 때는 BR 태그를 따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언어로 따지면은 printf에 역/n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print SQL 웹페이지에 오신 것을 하고 내가 한 칸을 떼고 싶어서 BR 태그를 써줬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SQL 웹페이지에 오신 것을 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환영합니다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하려면 반드시 BR 태그를 해주어야 하고 그냥 내가 줄바꿈하고 싶다고 해서 프린트 문에서 엔터를 쳐서 문자열을 써도 그게 반영되어서 웹브라우저 화면에 한 칸 떼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뗄 때는 반드시 BR 태그를 사용해주세요. 이번에는 폰트 태그인데요. 이 폰트 태그는 문자의 크기와 색을 결정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폰트 태그에는 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또 속성값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속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크기 속성인 사이즈 속성과 그 다음에 색깔 설정인 컬러 설정이 들어간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 HTML 코드를 쓰기 위해서 printf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 폰트 태그는 일반적인 태그예요. 아까 BR은 호태그라고 합니다. 이 호태그는 쌍이 없어요. 그냥 BR 하나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폰트 태그는 쌍으로 써줘야 하기 때문에 폰트로 시작했으면은 슬래시 폰트로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가 존재하는 그런 태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폰트랑 폰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만 거기에 뭔가 설정 값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설정, 속성값 내용을 쓰고 그 속성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크기를 7로 하고 싶다. 이 크기는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이 7이 크기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7 해줬어요. 그리고 이 속성에 대한 값을 설정할 때는 는을 써주고 나서 따옴표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따옴표가 만약에 프린트문을 쓸 때 이 쌍따옴표를 썼으면 이 안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속성이 2개, 3개, 4개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컴마를 찍고 속성을 또 나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폰트 태그이고 거기에 속성 값으로 사이즈 속성 넣어줬고 두 번째 속성으로 컬러 속성을 넣어준 거예요. 컬러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이름 뭐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뭐 여러 가지 써주면 되고 저는 핑크로 해보았어요. 그래서 핑크로 하고 뭐 I love SQL 이라고 그 폰트 태그가 끝난 다음에 이 폰트와 폰트 사이에 내가 이제 쓸 문자열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폰트랑 폰트 태그 사이에 썼던 그 문자열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크기나 컬러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폰트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폰트도 지금 기본 폰트로 나와 있는데 뭐 내가 다운받은 폰트라든지 이 웹페이지 들어있는 뭐 다른 폰트가 있겠죠? 뭐 영문 폰트도 있을 거고 한글용 폰트도 있을 거고 이런 폰트를 써주고 싶다 하면 폰트 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저희는 2가지 얘만 보았어요. 2가지 속성값만. 그랬더니 나타나는 화면은 I love SQL. 이 폰트랑 폰트 사이에 쓴 문자열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에 해당하는 크기가 7이고 이게 컬러가 핑크를 갖는 그런 문자열 내용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태그는 U랑 B랑 I 태그인데요. U는 밑줄을
문자에 밑줄을 그을 때 쓰는 거고요. B는 굵은 문자, 굵은 글씨를 할 때 쓰는 거고요. 이 I는 이탈릭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U, B, I 얘네들 모두 쌍으로 이루어진 태그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U랑 U 사이에,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B랑 B 사이에,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I랑 I 사이에 넣어주면 밑줄, 굵은 문자, 이탈릭체, 내가 쓴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줄바꿈을 2개 해주기 위해서 BR 태그를 또 2개씩을 넣어줬어요, 끝에. 그래서 밑줄로 쓰기 위해서 U랑 U 사이에 쓴 애는 이렇게 밑줄이 그어주고, B랑 B 사이에 쓴 굵은 문자라는 문자열은 굵은 글씨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I랑 I 사이에 써진 이 문자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HR 태그인데요. 이 HR 태그는 수평선,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평선이다 라고 하는 걸 영어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 수직은 버티컬이죠. 어쨌든 간에 수평선을 긋고 싶다, 내가 웹페이지에서 뭔가 구분선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수평선 태그를 사용해주면 돼요. 이 수평선 태그는 HR 태그이고 얘는 호 태그예요. 호 태그라는 건 하나만 쓰는 거죠. 쌍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HR 이렇게 써줬어요. 일단 웹페이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한 칸 띄고, 그리고 HR에서 수평선을 그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라고 한 칸 띄고 환영합니다 하고 수평선이 그어져 있고 밑에는 그냥 계속 하얀 바탕이에요. 자, 그런데 이 HR 태그의 속성 중에 사이즈 속성이 있어요. 이 HR 태그도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태그의 속성 값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웹페이지 검색해보시면은 여러가지 속성, 웹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속성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속성 값을 내가 한번 적는 걸 예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속성을 만약에 사이즈 속성을 쓰게 되면 사이즈는 하고, 자, 값을 5픽셀로, 이 사이즈의 단위가 픽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수평선 폭, 두께 같은 경우 이거를 폭이니까 길이가 되겠네요. 폭이니까 옆으로 퍼진 그 길이죠. 이 길이를 5픽셀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폭이 5인 수평선이 생기는 거예요. 5짜리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속성값이 다운표든 작은 다운표든 상관없다고 했죠. 그치만 프린트 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얘가 그 프린트 문을 쌍따옴표로 썼으면 이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따옴표로 써주셔야겠죠. 근데 이 예에서는 폭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태그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하지만 속성을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속성 적어주고 속성 값 적어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엔 A 태그인데요. 이 A 태그는 링크를 설정할 때 쓰는 태그예요. 자, 이 링크는 이제 뭔가 우리가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뭔가를 눌렀을 때 다른 곳으로 뭔가 이동을 한다든지 다른 파일에 대한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쓰는 게, 링크를 걸 때 쓰는 게 A 태그입니다. 이 A 태그는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랑 이 닫는 A 사이에 내가 링크로 표시할 문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태그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href 속성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href 속성에는 내가 링크를 통해서 뭔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페이지라든지 뭔가 파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URL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한 다음에 href 한 다음에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네이버 홈페이지를 적어봤더니, 그리고 나서 이 A랑 A 사이에서는 내가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웹페이지 실행시켰을 때 네이버로 이동하고 이 문자열 밑줄이 그어질 거고, 여기다가 뭔가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변하죠. 그리고 나서 누르면은 네이버 웹페이지가 뜨는 거죠. 그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구글에 이렇게 네이버로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게 다 링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링크인 거죠. 이렇게 눌렀을 때 손모양으로, 링크는 항상 눌렀을 때 손모양으로 표시가 되면서 밑에 밑줄이 그어지죠. 처음엔 밑줄이 없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손모양으로 변하고 밑줄이 그어지는 게, 이게 다 링크 태그예요. 그럼 얘를 누르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웹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눌렀을 때 이동했을 때 원래 기존 창에서 그 웹페이지를 표시할지 아니면 새 창으로 표시할지 이것도 다 그 A 태그 링크 속성에서 다른 그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을 하면은 새 창에서 링크가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현재 창에서 표시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 A랑 A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눌렀을 때 표시할 문자열이에요. 내가 네이버로 이동이라고 여기다가 썼으면 네이버로 이동이라고 문자열이 나올 거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다 한글로 네이버다 했으면 그냥 네이버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그 뭔가 표시할 문자열, 링크로 표시할 문자열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태그는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mg 태그 있어요. 이 이미지 태그도 꼭 알아두세요. 웹페이지에서 기본이 이미지가 당연히 들어있죠. 우리 웹페이지 봤는데 줄글로만 되어 있는 그런 웹페이지 요즘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넣어서 웹페이지를 꾸미게 되죠. 자, 이때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게 img 태그,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의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바로 src 속성입니다. 이 이미지 태그는 src 속성을 꼭 알아두어야 돼요. 자, 그럼 이 src 속성에는요, 먼저 그 이미지 파일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저장 위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장 위치 값에 당연히 그 이미지 파일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알라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럼 koala.jpg 이렇게 파일 이름 자체가 koala.jpg잖아요. 그래서 src 속성 자체를 보면은 파일 이름도 알 수 있지만 저장 위치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자체 URL에 이미지 파일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src 속성은 저장 위치를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 한 다음에 src는 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 URL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alt 텍스트는요, 만약에 어떤 뭐 오류라든지 브라우저라든지 어떤 호환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를 표시하지 못했을 때 그때 대체 텍스트, 이미지 대신 나타나게 할 대체 텍스트를 지정하려면 alt 속성을 씁니다. 네, 뭐 이거는 이미지 파일이 잘 나타난다면 굳이 alt 속성은 필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src 속성은 꼭 알아둬야 돼요. 이 src 속성은 소스의 약자예요. source, source이라고 하죠. 경로의 약자입니다. 자, 이 경로를 속성하는 것도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자세하게 배우면 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여러 가지 경로 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랑 학습을 하진 않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사실 웹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호기심을 다 충족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서 또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편은 제가 이미지 태그를 쓰기 위해서 프린트 한 다음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img 이미지 태그 썼고요. src 속성에 제가 경로랑 썼는데 제가 BTS를 좋아해가지고 네, BTS 사진을 제가 넣어봤어요. 여기 이제 우리 과에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지만 분명히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제가 좋아해서 넣어봤고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걸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미지 찾으세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 저장 있죠. 저장을 하세요. 자, 근데 저장을 하는 경로가 중요한데 잼프 폴더 안에 만드세요. 그리고 잼프 폴더 안에 그냥 만들어져 있으면은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 파일 이름, 내가 지금 여기 만든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bts.jpg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내가 파일 확장자가 jpg고 이름을 bts로 저장을 해놨으면은 그 경로에 src는 bts.jpg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잼프 폴더 안에 픽처 폴더를 만들었고 그 안에 bts.jpg를 넣었다 라고 하시면은 픽 한 다음에 /bts.jpg예요. 이렇게 되면은 경로가 뭐냐, 여기서 경로는 우리가 잼프 패널로 돌릴 거니까 잼프 폴더 안에 htdocs 그 폴더예요.
자,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잼프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htdocs 폴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다가 php 문서 파일들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로컬 호스트, 구글 크롬에서 로컬 호스트 들어가가지고 잼프 패널, php랑 MySQL 서버를 다 켜놓고 나서 그래서 로컬 호스트 한 다음에 슬래시 하게 되고 파일 이름 .php 하면 실행이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경로가 잼프 폴더 안에 htdocs 안에 이미지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미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 PHP 파일을 만드는 그 폴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PHP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가 잼프 폴더 안에 htdocs 안에 만들어지죠. 그 폴더 안에 PHP 파일이 존재를 하고 거기 같은 위치에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 파일이. 그래서 근데 그 잼프 폴더 안에 htdocs 폴더 안에 만약에 픽처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픽처 폴더 안에 bts.jpg를 넣어두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픽 한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bts.jpg로 우리가 경로를 써주는 겁니다. 이게 혹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냥 잼프 폴더 안에 htdocs 폴더 안에 내가 image.php라는 그 php 파일을 만들었고 그 php 파일에서 이미지 src로 이 BTS의 그림을 불러오고 싶다. 근데 그 BTS 그림이 똑같은 경로, 이 image.php가 저장된 똑같은 경로, 잼프 폴더 안에 htdocs 폴더 안에 그냥 bts.jpg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src가 bts.jpg예요. 얘가 image.php가 저장된 이 잼프의 htdocs 안에 이 경로에 있는 이미지 php랑 그 다음에 잼프의 htdocs 폴더 안에 bts.jpg가 있는 거는 경로가 둘이 같죠. 같은 경로에 있을 때는 그냥 bts.jpg 하면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htdocs 폴더 안에 픽 폴더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픽 폴더 안에 bts.jpg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는 불러올 때는 pic/bts.jpg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경로로 쓰는 거예요. 얘가 실행될 image.php가 저장될 위치에서 뭔가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폴더가 그 똑같은 그 경로에서 폴더가 하나 더 있어서 그 폴더 안에 bts.jpg 이 파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pic 폴더를 써주시고 /bts.jpg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같은 경로에 있으면 bts.jpg를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잼프 패널이 안 깔려 있는 곳이라서 조금 설명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만들어봤어요. 이거 원래 실제 잼프 폴더 안에 더 폴더 많이 있죠. 지금 잼프가 안 깔려있는 컴퓨터에다가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가짜로 이렇게 그냥 폴더만 지정해 본 거예요. 잼프 폴더 안에 htdocs 폴더가 있죠. 그러면 그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php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img.php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픽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픽처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bts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경로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픽처 그 다음에 /bts.jpg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경로를 써주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 픽처가 여기에 같은 경로에 있어요. bts.jpg가 잼프 htdocs 안에 우리가 img 그 php 파일을 만들 건데 그 안에 이미지가 같은 경로에 있어요. 그러면 상대 경로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bts.jpg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 설정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메타 태그는요 페이지 정보를 설정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고자 하는 뭐 키워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문장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정한 페이지로 자동 이동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문자 코드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는 웹페이지에서 보내온 문자 코드를 자동으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문자 코드가 잘못 설정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타 태그를 통해서 문자 코드를 브라우저에 전달을 해서 글자 깨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태그는 이렇게 문자 코드 지정할 수 있다, 인코딩 잘 되도록,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 태그는 중요한 게 헤드 영역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태그 보시면은 HTTP equip 한 다음에 컨텐트 타입 뭐 이렇게 하고, 컨텐트는 텍스트 슬래시 HTML 캐릭터 셋은 문자 코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요게 다 뭐예요? 이해할 필요 없고요. 그냥 메타 태그 문자 그 인코딩 방식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자 코드 지정할 때 이제 보통 한글로 많이 쓰는 게 EUCKR, 이제 한글에 특화되어 있는 거 UTF-8, 네, 요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TML 헤드, 바디로 구성되어 있죠. 바디의 내용을 쓸 건데 헤드 부분에는 주로 타이틀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메타로 메타 태그 써서 뭐 캐릭터 셋은 EUCKR, 뭐 UTF-8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코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C 언어에서 의미하는 샵 include stdio.a 뭐 stdio.헤더 파일하고 int main void 뭐 return 0에 해당하는 그런 뭔가 그 HTML의 그 문장을 쓰는 약간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어닥과 NL2 BR 함수 볼 건데요. 자, 히어닥은 뭐냐면 우리가 PHP 스크립트 사용해서 웹페이지 HTML 내용 출력할 때 프린트나 에코를 써서 그 안에다 HTML 태그를 썼죠. 근데 얘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일단 프린트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 프린트 안에서도 이 프린트 자체를 문자열로 입력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 따옴표를 쓰죠. 근데 만약에 그 큰 따옴표를 써서 HTML 태그를 썼는데 그 HTML 안에 속성을 썼어요. 그 속성에 대해서 값을 지정할 때 우리가 큰 따옴표를 쓰면 안 되니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써줘야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어닥은 뭐냐, 대량의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의 시작과 종료를 PHP한테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한대요. 자, 이렇게 화살표 3개 한 다음에 식별자를 써서 문자열 시작을 알리고요. 마지막에 똑같이 내가 지정한 그 식별자 이름을 쓰고 세미콜론 써서 문자열을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의 문법은 뭐냐, 이렇게 화살표 3개 식별자 써주시고 내가 지정하는 거의 식별자 이름은, 그리고 문자열 내가 뭔가 쓰고 싶은 대량의 문자를 써주는 건데, 원래 이제 PHP에서는 문자를 쓰는 건데 우리는 HTML 코드를 이 문자열 안에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프린트문을 매번 태그마다 써주지 않고 이 문자열 하나만, 문자열에만 전부 다 HTML 태그를 한꺼번에 저장해 놓고 프린트로 이 히어닥을 써서 그 식별자로 지정한 내용을 그냥 프린트로 식별자 하나만 찍어주면은 그 HTML 코드 내용이 대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끝날 때는 내가 지정한 식별자에 세미콜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HTML을 출력할 때마다 프린트를 사용해서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히어닥을 쓸 건데요. 자, 일단은 변수명을 만들어줍니다. $str에서 변수명 안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히어닥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라고 내가 식별자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코드 다 프린트문 안에 써서 따옴표 써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넣어줬죠. 그냥 쭉 써서, 그러면은 이 문자를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보는 거죠. 스타트가 시작해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str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프린트 $str 해주면 변수 안에 저장된 이 대량의 문자열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 타이틀이 SQL 웹페이지여서 위에 SQL 웹페이지라고 나오고요. 다음 바디 부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써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BG 컬러 값으로 스카이 블루 값 썼는데, 내가 만약에 프린트만 써줬으면 이 BG 컬러의 속성값 지정할 때 작은 따옴표 써줘야 되는데 그냥 큰 따옴표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리해서 이걸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시작,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여기 끝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우리가 꼭 작은 따옴표를 안 써도 큰 따옴표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얘를 갖다가 뭐 그 다음에 NL2BR 함수 볼게요. 이 NL2BR 함수는, 자, 만약에 내가 아까 그 식별자 내용 그대로 써볼게요. str 스타트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프린트 $str 했어요.
아까 쓴 거를 똑같이 그냥 문자열로만 그냥 써도 되겠죠. 이렇게 HTML 코드 삽입 안 하고. 근데 얘는 당연히 내가 한 칸을 떼어서 작성을 했지만 실제 나타날 때는 붙여져서 나와요. 한 칸을 떼는 태그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BR 태그를 뭐 굳이 삽입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BR 태그 삽입 안 하고 그냥 내가 쓴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싶어 하시면 그때 쓰는 게 뭐냐? NL2BR 함수예요. 자, 일단 우리가 문자를 줄바꿈하려면 중간중간에 줄바꿈 코드, BR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BR과 같은 줄바꿈 명령 태그가 없으면 줄바꿈이 안 됩니다. 근데 NL2BR 함수는요, 문자열 중간에 내가 쓴 것 중에서 줄바꿈이 있으면 이 줄바꿈 태그를 얘가 줄바꿈을 인식을 해서 그 줄바꿈 된 곳을 줄바꿈 태그를 자기가 자동으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str인데 프린트로 NL2BR에 괄호를 하고 $str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가 쓴 문자열에서 줄바꿈이 있으면 그 줄바꿈 부분을 갖다가 BR 태그를 자동으로 삽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BR 태그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얘를 사용하면 내가 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줄바꿈 태그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제거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